안녕하세요. 해외 상표 전문센터 마크와이드의 박수현 변리사입니다. 상표 무단 선점은 해외 진출 브랜드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인데요. 무단 선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기업도 되게 많고,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무단 선점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상표 무단 선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20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공법입니다.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무단선점을 해결하는 건데요. 사실 상표 무단선점은 글로벌 상표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나 상표법이 있기만 한다면 파리 조약에 의해서 무단선점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표 출원이 심사를 통과해서 공고 단계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또 상표가 등록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등록 무효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선점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이 쉽지는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를 뒤집고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표가 악의적 무단 선점이므로 거절한다라는 판단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최소한 2가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신청인, 이의신청인이나 무효심판 청구인이 정당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출원을 했다라는 2가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더 입증하기 어려운 게 바로 신청인이 정당 권리자라는 사실이거든요. 되게 부정한 목적은 선사용 상표가 충분히 주지저명하거나 아니면은 로고 등까지 그대로 똑같이 베낀 경우라면 그렇게 입증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해외에서 알려진 브랜드라고 해도 자국에서 사용 실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자국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선출원된 상표를 거절시키고 등록을 할 만큼 정당 권리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표 자료, 사용 및 등록 자료를 내게 되고요. 매출 자료, 광고비 지출 자료, 광고 홍보 자료, 수상 사실이라든지 해외 상표 등록 자료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제출을 합니다. 얼마 전에 최근 2년 동안 갑자기 10배 이상 성장한 K뷰티 브랜드가 브라질에서 중국 개인이 상표를 무단 선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서로 다른 개인이 4개나 연달아 출원을 했더라고요. 그 기업은 이제 겨우 브라질 진출을 검토만 하는 단계였고, 브라질은 물론이고 남미에 아직 진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상표 횟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어떤 수단을 더 강구를 하든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은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 횟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매출이 워낙에 크고 중국에도 진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단 선점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도 하나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기업용 스피커 회사거든요. 중국 경쟁사가 중국의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경우인데, 사실 그 기업은 중국에서는 제품 단가가 너무 도저히 경쟁이 안 돼가지고 아예 판매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자국 내 상표 사용 자료가 없으면 정당 권리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 건도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법률을 잘 세워서 주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은 이기기만 한다면 가장 저비용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렇지만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고 소송 기간이 좀 길어요. 일반적으로 1, 2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행을 좀 많이 타거나 타이밍이 중요한 섹터의 브랜드라면 기관과 승률도 고려하셔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무단 선점 상표가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이 가능하다. 그 다음 이의신청 무효심판과 더불어 추가로 또는 동시에 검토하는 방안이 바로 양도 협상인데요. 법적 절차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승률이 좀 낮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선택하는 실용적인 전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양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먼저 해놓고 대리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출원에게 연락해서 협상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상표 등록의 취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 증명도 발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쪽에서 상표 양도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는 건데, 사실 양도 협상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또는 이미 공고된 상표를 그 자체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쟁을 빠르게 종결시키고 바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없애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상표 양도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K뷰티 브랜드들은 몇 억부터 부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쨌든 무단선점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내가 대가를 주고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상표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협상의 노련함, 경영적인 판단이 참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최대 고객사인 이제 엠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중국 진출 직전에 정말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곧 하려고 하는데 딱 하나 이제 계약 직전에 이제 상표 등록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계약이 막 미뤄지는 거예요. 물론 상표 등록 확보를 위해서 이제 복심도 하고 있었고 불사용 치료 심판도 함께 진행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심판이 완결이 돼서 최종 등록 확보까지는 뭐 최소한 1년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당시 이제 엄청난 결단력으로 중국 선등록 권리자한테 이제 어렵게 연락해가지고 상표권 양수 후에 바로 매출이 3배 오른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참 하곤 합니다. 그 경우는 이제 무단선점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전공법, 이의신청이나 뭐 불사용 치료심판이나 무효심판보다는 경영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고 단계나 등록 직후에 무단선점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등록 후 3년이나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불사용 치료 심판은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잘 검토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의신청도 무효심판도 모두 어렵고 양도협상도 실패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불사용 등록 치료 심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무단선점자들은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등록 후 3년 또는 5년을 기다렸다가 그때 등록을 취소를 구해서 결국 상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 해당 국가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손실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등록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상표 등록을 회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거예요. 다만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은 불사용 등록 치료 심판도 소송의 하나로 비용이 결코 적진 않거든요. 그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 상표 무단 선점이 생겼다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으로 무단 선점 상표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원해서 등록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 너무 길고 승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어떤 분쟁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이의신청 무효심판과 더불어서 또는 그 대안으로 양도협상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양수도가 더 실용적인 선택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무단선점 상표가 보통 사용하진 않으니까 등록 후 3년이나 5년을 기다렸다가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 취소 심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서 상표 무단선점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브랜드가 잘 될수록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는 것처럼 상표가 있으면 무단선점도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무단선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많은 경우 기업의 의지에 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확보해야 되는 국가와 상품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양도협상을 하든 해결해야지 다른 수는 없겠지요. 그 어려운 과정 제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대한 빨리 많은 국가에 많은 상품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분쟁을 막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등록을 하세요. 이제까지 박수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